중졸 여자애가 무슨 자동차 정비를 한다는 거야. 16살 소녀에게 쏟아지는 말이었다. 그런 지옥 속에서 그녀는 한 할머니의 차를 수리했다. 그 후 그녀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 시청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6시 서울의 작은 정비 공장에 한 소녀가 자전거를 타고 도착했다. 박민서, 16살. 원래라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나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어이 중졸. 공장 셔터가 열리는 것과 동시에 막말이 날아왔다. 김 과장이라는 40대의 남성. 이 중앙자동차 정비 공장의 실질적인 책임자다. 이 남자가 민서를 미워하고 있다. 네. 민서는 작게 대답했다. 이미 익숙해졌다. 지난 반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욕을 먹는 것에. 일을 안 하니까 더 빨리 출근하라고. 실제로는 민서가 누구보다도 일찍 출근했다. 하지만 김 과장에게는 민서를 괴롭힐 핑계가 있다면 뭐든지 좋았다. 너 같은 여자애가 정비 같은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주위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희죽거리며 웃고 있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하고 싶다. 자신은 결코 정비를 못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기술은 확실한 것이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이 일을 잃으면 생활할 수 없게 된다. 남동생 준서를 부양할 수 없게 된다. 오늘도 화장실 청소라는 자빌이다. 정비일 같은 건 100년은 이르다. 네, 알겠습니다. 민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렸다.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그렇게 결심했었다. 1년 전 여름, 민서는 아주 평범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다. 1학년이면서 남녀공학 고등학교 농구부에서 에이스를 맡아 코트를 누비고 있었다. 도대회 준결승 관객석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응원 소리가 들려온다. 초등학교 5학년인 남동생은 사소한 일로 토라져 누나 응원 따위 안 간다며 집에 남아 있었다. 경기는 민서의 활약으로 승리, 결승 진출을 결정한 순간 부모님 곁으로 달려갔다.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저기 오늘 친구들이랑 뒤풀이 가도 돼요? 그래. 하지만 늦지 않게. 알았어요.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다. 뒤풀이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의 전화. 여기는 경찰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민서의 세상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왔어요. 옆에서 준서가 떨고 있었다. 아직 10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일어나? 준서의 순진한 질문에 민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동생을 힘껏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이 시간이 민서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떡하지? 미숙 이모가 말을 꺼냈다. 50대 초반. 항상 화려한 옷차림을 한 여성이다. 솔직히 우리 집은 무리야. 아이도 3명이나 있고. 우리 집도 그래. 지금 월급으로는 2명이나 부양할 수 없어. 경호 삼촌이 팔짱을 꼈다. 민서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마치 짐짝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슬퍼서 견딜 수 없었다. 애초에 형님도 계획성이 없었어. 아이를 둘이나 낳고 저축도 제대로 안 해놓다니.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 그 사람들 좀 생각이 짧다고. 민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그만하세요.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친척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고나 내는 거야. 부주의했던 거 아니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도 어차피 그만하세요. 민서는 일어섰다. 몸이 떨리고 있다.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미숙 이모가 코웃음을 쳤다. 건방지기는. 너희들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 맞아. 감사하게 생각해. 누가 돌봐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서는 준서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공포로 떨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 됐어요. 저희끼리 살아갈게요. 뭐, 고등학생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시는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을 바보 취급한 사람들에게 의지할 바에야 죽는 게 나아요. 그대로 민서는 준서를 데리고 집을 뛰쳐나왔다. 3일 후, 민서는 담임 선생님에게 자퇴서를 제출했다. 정말 그만둘 거냐? 너는 농구부의 에이스인데. 결승전도 얼마 안 남았다고. 네. 장학금으로는. 안 돼요.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해요. 사실은 계속하고 싶다. 결승전에서 싸우고 싶다. 마음속의 외침을 억누르고 민서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 농구는 상관없어요. 깊이 절을 하고 교무실을 나선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팀원들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결승전 힘내. 그 말만 남기고 민서는 교문을 나섰다. 민서는 바로 일자리를 찾았다.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동차 정비 공장.
정비사였던 아버지를 줄곧 보고 자랐기 때문이다. 이윽고 그녀는 중앙자동차라는 처음 보는 공장을 찾아낸다. 중졸도 고용해준다는 소문을 믿고 민서는 면접을 보러 갔다. 하지만 이력서를 힐끗 본 면접관인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얕보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16살 중졸. 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시선에 강한 혐오감을 느꼈지만 지금의 민서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다. 일손이 부족하니까. 월급 10만 원이라도 괜찮으면 고용해주지.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동생과 살아갈 수 있다. 안도감에 민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르고 첫날부터 민서에 대한 취급은 심했다. 어이, 박민서. 김 과장의 손에는 녹슨 볼트가 쥐어져 있었다. 이거 닦아놔. 이건 이제 못 쓰는 부품인데요.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네 일이잖아. 김 과장이 민서의 앞에 대량의 녹슨 볼트와 너트를 쏟아부었다. 전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못하면 잔업수당은 없어.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민서는 잠자코 녹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손끝이 새빨갛게 부어올라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민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런 거겠지.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 3달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월말 첫 월급날. 민서는 기대와 불안을 안고 월급 봉투를 받았다. 안을 보고 경악했다. 5만 원. 이건 무슨 문제라도? 김 과장이 쏘아보았다. 면접에서는 10만 원이라고 연수 기간이잖아. 하지만 벌써 3달 불만 있으면 그만둬.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5만 원으로는 월세조차 낼 수 없다. 게다가 내 실수로 손해도 났어. 실수? 공구 다루는 게 험해서 망가졌어. 전혀 기억이 없는 일이었다. 민서는 공구를 소중히 다룬다. 아버지로부터 도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기 때문이다. 3만 원. 다음 달 월급에서 제할 테니까. 그 말에 민서는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만두면 준서와 살아갈 수 없다. 어느 날 저녁,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 앞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새로 생긴 디저트 가게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까르르 웃으며 다가온 것은 전 동급생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민서를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다. 민서야, 뭐해? 더러운 작업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본 모두가 말을 잃었다. 민서야, 오랜만이네. 망설이듯 건네는 말에 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다. 그녀들 사이에 즐거운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불쌍히 여기는 듯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시선이 민서의 피부를 꿰뚫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한 한 명이 억지 미소를 지었다. 우리 이제 카페에 갈 거라서. 그럼 안녕, 민서야. 힘내. 동급생들은 어색하게 떠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눈물을 참았다. 아이들은 오늘도 동아리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웃으며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다. 자신만이 뒤처져 버렸다. 겨우 집에 돌아오니 동생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학교 어땠어? 준서의 표정이 조금 흐려졌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민서는 알고 있었다. 분명 집안일로 무슨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물어볼 여유가 없었다. 민서 자신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서의 인생을 바꿀 사건이 일어난다. 민서가 공장 밖에서 자동차를 점검하고 있을 때 낑낑거리는 이상한 금속음이 들려왔다. 신호 대기 중인 낡은 파란색 세단. 이 소리. 단순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아니야. 아버지에게서 배운 지식이 되살아난다. 민서야, 차 소리를 듣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거란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져간다. 마스터 실린더에 균열이라도 생겼다면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을 거야.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된다. 어이, 박민서, 뭐하고 있어? 김 과장이 공장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저 차 브레이크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날 거예요. 상관없잖아. 우리 손님도 아니고 저런 고물차.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1년 전 부모님의 사고를 떠올렸다. 죄송합니다. 민서는 공구를 내려놓고 뛰기 시작했다. 야, 돌아와. 김 과장의 고함을 무시하고 민서는 필사적으로 달렸다. 다행히 다음 신호에서 차는 멈췄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창문을 열었다. 고상한 얼굴의 70대 정도의 여성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중앙자동차 사람입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요. 민서는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다.
브레이크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달리면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무리도 아니다. 생판 모르는 그것도 젊은 여자애가 갑자기 정말이에요. 들어보세요. 민서는 필사적이었다. 아버지에게 배운 지식을 총동원해서 증상을 설명했다. 부탁드립니다. 확인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민서의 진지한 눈빛에 할머니는 무언가 느꼈는지 차를 길가에 세웠다. 5분만이야. 감사합니다. 민서는 공장으로 달려가 최소한의 공구를 가져왔다.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손전등으로 비추니 역시나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에 머리카락 굵기의 균열이 있었다. 거기서 조금씩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다. 큰일 났어요. 이대로라면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됩니다. 민서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안전한 수리는 설비가 없으면 무리지만 적어도 가까운 정비 공장까지는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할머니는 민서의 능숙한 솜씨에 조금 놀란 듯했다. 소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확실한 기술. 20분 후 응급처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바로 본격적인 수리를 민서는 땀범벅이 되어 설명했다. 수리비는 필요 없어요.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조심해서 가세요. 할머니는 민서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다. 기름때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동자는 누구보다도 고닫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박민서입니다. 기억해두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금은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다.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로. 공장에 돌아오자마자 김 과장이 무서운 기세로 다그쳤다. 민서는 팔을 잡혀 벽에 강하게 밀쳐졌다. 이 자식이 우리 공구 멋대로 가져나가서 공짜로 수리를 해? 여기가 자선사업하는 데인 줄 알아? 벌로 내일부터 월급 2만 원 삭감이다. 불만 있어? 생활할 수 없게 된다. 그 공포에 민서는 잠자코 무릎을 꿇었다. 죄송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다. 일주일 후 아침 공장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다. 김 과장을 비롯한 정비사들이 희죽거리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박민서 잠깐 이리 와. 김 과장의 부름에 사무실로 향했다. 책상 위에 고가의 부품이 놓여 있었다. 이거 알아? 터보차저네요. 그래, 30만 원짜리 부품이야. 김 과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게 재고에서 한 개 사라졌어.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너 저번 주에 부품 창고 들어갔잖아.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다. 확실히 청소하러 들어간 적은 있다. 근데 내가 봤거든. 이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박민서가 부품 창고에서 뭔가 들고 나오는 걸. 거짓말이에요. 민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 과장이 다가왔다. 방범 카메라는 고장 중이었고 말이야. 이건 함정이다. 민서는 확신했다. 처음부터 꾸며진 일이다. 경찰에 신고할까? 어떡할래? 절도를 이유로 징계 해고된 중졸 여자애를 앞으로 누가 고용해주겠어? 네 동생도 길거리에 나앉게 될걸. 이 일을 잃으면 준서와의 생활은 끝장이다. 어떡하지? 무릎 꿇고 빌어. 그러면 네가 훔치려던 부품값 30만 원을 월급에서 제하는 것만으로 용서해주지. 나도 악마는 아니니까. 터무니없는 금액. 하지만 민서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주인은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두세요. 또렷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입구에 그 할머니가 서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인물도 대기하고 있었다. 당신은? 김 과장이 당황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명함을 꺼냈다. 대한자동차 부품공업대표이사 회장 강수연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 공장의 최대 거래처. 아니,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좋을 대형 고객이었다. 회장님. 김 과장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 아이는 지난주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다. 강수연 회장은 당황하는 김 과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귀사의 정비사들이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브레이크의 중대한 결함을 그녀만이 간파해 준 덕분에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남긴 소중한 차를 지켜주었고요. 강 회장은 민서를 보았다. 민서는 아직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였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죠? 이 아이는요, 부품 분실을 김 과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증거도 없이 직원을 범인 취급하시는 건가요? 저희와의 거래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김 과장의 무릎이 떨렸다.
대한 자동차 부품과의 거래가 끊기면 이 공장은 즉시 도산한다. 강 회장은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세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굴이 엉망이었다. 구원받았다.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일어섰다. 하지만 다음 순간, 하지만 괜찮습니다. 민서는 다시 무릎을 꿇었다. 네? 강 회장이 놀랐다. 김 과장 일행도 예상 밖의 전개에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였다. 민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1년 전의 일을 떠올린다.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부모님을 모욕당했던 날. 그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든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히 부당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서는 김 과장 쪽으로 돌아섰다. 죄송했습니다. 부품 값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강 회장은 민서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16살 소녀가 보이는 애처로울 정도의 고집. 그것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 회장은 알았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존중하겠어요. 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김 과장을 보았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향후 거래는 재고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하고 공장을 떠났다. 강 회장이 떠난 후 민서에 대한 괴롭힘은 상상을 초월하게 되었다. 내년 때문에 거래가 위태로워졌잖아. 김 과장의 분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내 탓이야. 알고 있겠지? 매일같이 부품값 30만 원 제대로 갚으라고 닥달했고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는 날도 없는 노동이 계속되었다.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민서는 쓰러질 수 없었다. 준서를 위해. 그저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마음을 죽이고 계속 일했다. 어느 날 밤 지쳐서 귀가한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고 있는 준서를 발견했다. 다정하게 이유를 묻자 준서는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수학여행 마지막 납부금이 3만 원이래. 낼 수 없겠지. 3만 원. 그 금액이 지금의 민서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다가왔다. 하지만 괜찮아. 누나는 나를 위해 일해주고 있잖아. 아직 11살인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자신이 용서되지 않았다. 민서는 준서를 힘껏 껴안았다. 이대로는 동생의 마음까지 망가져버린다. 더 열심히 해야 해. 그 생각만이 민서를 지배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민서는 평소처럼 5시에 일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라?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일어나려고 하면 심한 현기증이 덮쳤다. 일하러 가야 하는데. 억지로 일어났다. 하지만 일어선 순간 시야가 캄캄해졌다. 다음 순간 민서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누나. 준서의 외침이 멀리서 들려왔다. 의식이 멀어져 간다. 준서야, 미안해. 그리고 민서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민서가 눈을 떴을 때 하얀 천장이 보였다. 병원 침대 위였다. 극도의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의사의 진단은 차가웠다. 이대로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은요. 안 돼요. 민서는 일어나려고 했다. 이리 동생이.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에게 제지당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준서가 뛰어들어왔다. 누나. 준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누나가 이렇게. 아니야. 민서는 힘을 쥐어짜 준서의 손을 마주 잡았다. 준서는 잘못 없어. 가족이니까 같이 있는 거야. 그러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시설에 갈래. 민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면 누나가 편해지잖아. 준서, 나 이제 결심했어. 누나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 11살짜리 동생이 이런 결정을 하려 하고 있다. 자기 때문에. 민서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싫어. 헤어지기 싫어. 자존심도 고집도 모두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해야 해?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하지만 대답해줄 사람은 이제 없다. 민서는 정말로 혼자였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다. 그리고 민서는 결심했다. 자존심 따위 버리자. 준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자. 링거를 뽑고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다.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민서는 뿌리쳤다. 도움을 청하러. 비틀거리며 민서는 병원을 나섰다. 향하는 곳은 대한자동차 부품공업의 본사 빌딩. 강 회장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늘은 흐렸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무거운 하늘. 민서는 필사적으로 걸었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하면서도 그래도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자동차 부품공업의 본사는 훌륭한 유리빌딩이었다. 민서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강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안내원은 누더기 차림의 민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약속은 없으신가요? 하지만 그러면 들여보내 드릴 수 없습니다. 차가운 대응. 민서는 마음이 꺾일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준서를 위해서. 민서는 빌딩 입구로 돌아왔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비가 가차없이 민서에게 쏟아졌다. 민서는 입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땅에 댔다. 차가운 콘크리트의 감촉. 회장님을 뵙게 해주세요. 행인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뭐 하는 거야? 저애? 경비원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부탁드립니다. 동생을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다. 의식이 몽롱해져 왔다. 시야가 흐려진다. 아빠, 엄마, 죄송해요. 저 준서를 지키지 못했어요. 눈물인지 비인지 이제 알 수 없다. 그때 민서 씨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 힘도 없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따뜻한 손이 민서를 일으켜 세웠다. 회장님, 민서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부 이야기해요. 강 회장은 민서를 빌딩 안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차를 마시게 해주었다. 자,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민서는 떨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의 죽음, 친척들의 배신, 공장에서의 괴롭힘, 월급 문제, 그리고 준서의 이야기. 준서가 시설에 간다고. 민서는 다시 울었다. 저 때문에 동생까지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야. 강 회장이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정말 잘 버텼어. 16살짜리 여자아이가 여기까지 버틴 거야. 강 회장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돼. 강 회장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지난주에 나를 구해줬어.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답할 게 없어요. 괜찮아. 강 회장은 미소 지었다.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돕고 도움받으면서. 민서 안에서 무언가 녹아내리는 감각이 있었다. 1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민서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준서를 도와주세요. 민서가 깊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강 회장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어렸다. 알겠습니다, 민서 씨. 고개를 드세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강철 같은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을 잠자코 지켜보세요. 강 회장은 박 비서를 불렀다. 박 비서, 준비는 다 됐나? 네, 회장님.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박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우선 중앙자동차부터 시작하죠. 강 회장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오히려 무서웠다. 그 공장의 실태 전부 조사해뒀어. 민서는 놀랐다. 조사? 당신과 만난 날부터 계속 조사하고 있었어. 강 회장의 눈이 빛났다.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 당신처럼 훌륭한 아이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다음 날 아침, 민서의 컨디션은 조금 나아져서 조심스럽게 공장으로 향했다. 너 어디 갔었어? 김 과장이 공장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다. 무단결근이라니. 월급 전액 삭감이다. 죄송합니다. 민서는 작게 사과했다. 몸은 아직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강 회장에게서 반드시 공장에 가라고 들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차 3대가 공장 앞에 미끄러져 들어왔다. 잠깐만요. 차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내렸다. 월급 전액 삭감이라고요? 강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다. 김 과장이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다. 강 회장님. 강 회장 뒤에서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노동청 직원이 줄줄이 내렸다. 민서는 공장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강 회장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곧바로 김 과장 쪽으로 돌아섰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무단결근으로 월급 전액 삭감.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건 불법입니다. 벌금이라 해도 월급의 10분의 1까지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김 과장이 말을 더듬었다. 김 과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 회장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먼저 이걸 보시죠. 박 비서가 서류를 펼쳤다. 박민서 씨의 과거 6달치 급여 명세서입니다. 최저임금을 훨씬 밑돌고 있군요. 민서는 벽에 기대 몸을 웅크린 채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 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김 과장이 저항하려던 순간 강 회장이 다음 서류를 내밀었다. 사진이었다.
김 과장이 민서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때의 아픔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다. 언제? 제 회사 직원이 우연히 지나가다 촬영했다고 합니다. 사실 강 회장은 민서를 구한 날부터 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폭행죄,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방범 카메라 영상 데이터였다. 영상에는 30만 원짜리 부품을 꺼내 민서의 사물함에 숨기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자신이 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다. 방범 카메라는 고장나지 않았었다. 이건 절도죄, 그리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입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죄목을 읊었다. 거기에 공갈죄도 추가됩니다. 증언도 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자 한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전 직원이었던 사람이었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저 사람의 괴롭힘. 너무 심해서.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오이를 마시게 하려 하거나 부품 도난을 날조하거나 전부 봤습니다. 민서는 자신을 지켜주려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쏟아졌다. 너 배신하는 거냐? 배신이 아니야. 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걸 말하고 있을 뿐이야. 라며 전 직원들이 나타났다. 모두가 괴롭힘을 목격했지만 공포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김 과장님, 강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대한자동차 부품공업과의 거래는 오늘부로 모두 중단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산하겠죠.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저희 회사는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빛났다. 당신들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영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강 회장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민서 씨가 얼마나 여러분을 도와줬는지. 민서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무슨 소리지? 이 정비 기록을 보세요. 박 비서가 상세한 기록을 보여주었다.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고객에게서 불만은 없었죠. 그건 민서 씨가 여러분의 작업이 끝난 뒤 몰래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증거인 타임카드와 작업 기록이 제시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 인정해 주었다. 무릎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비사들이 경악했다. 그런 자신들이 괴롭히던 소녀가 사실은 은인이었다니. 몇몇 정비사들이 민서 쪽을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1시간 후 중앙자동차는 완전히 기능이 정지되었다. 김 과장과 이 씨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연행되었다. 살려줘, 난 잘못 없어. 다른 직원들은 전원해고, 단 민서에게 사과하고 증언에 협력한 사람들에게는 강 회장이 재취업을 알선했다. 한 정비사가 민서 앞에 와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했다. 민서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 민서는 강 회장과 함께 회장차에 올라탔다. 사무실로 돌아와 강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 씨, 정말 잘 견뎠어요. 회장님, 민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다. 미지급 임금, 위자료 모두 합쳐 5천만 원을 청구하겠습니다. 5천만, 당연합니다. 오히려 적을 정도죠. 변호사가 계산서를 보여주었다. 정신적 고통, 건강 피해, 일실 이익. 하지만 그런 큰 돈을 횡령금과 회사 자산 매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5천만 원. 그 돈만 있으면 준서와 평범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민서 씨. 강 회장이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따뜻한 미소였다. 우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게 구해줬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기술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가장 잘 알아요. 강 회장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게 하지 않을게요.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구원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와주지 않으면 곤란해요. 강 회장은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처럼 재능 있는 정비사는 흔치 않아요. 그날 저녁, 민서는 병원에서 정식으로 퇴원하고 준서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누나. 준서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얼굴. 괜찮아? 이제 무리하지 마. 응? 괜찮아. 민서는 준서를 껴안았다. 준서야,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새 일자리가 정해졌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회사야. 민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강 회장 이야기, 새로운 직장 이야기.
그리고 5천만 원. 준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진짜? 진짜야. 민서는 미소 지었다. 수학여행 갈 수 있어.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남매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한 달 후, 민서는 새 작업복을 입고 대한 자동차 부품공업의 정비부서에 서 있었다. 신입사원 박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잘 부탁해. 기다렸어. 같이 열심히 하자. 선배 정비사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여기에는 욕설도 폭력도 없었다. 있는 것은 프로로서의 자부심과 동료에 대한 배려뿐. 바로지만 이 엔진 상태 좀 봐줄래? 박 부장님이 말했다. 50대의 베테랑 정비사로 다정한 눈을 하고 있었다. 민서는 엔진에 손을 댔다. 그리운 감촉. 엔진을 시동시켜 소리를 듣는다. 3번 실린더에 이상이 있습니다. 호호하는 건가? 네. 아마 밸브 클리어런스가. 민서가 진단을 계속하자 박 부장님의 표정이 바뀌었다. 대단하군. 베테랑도 알아채지 못하는 수준이야. 아버지께 배웠습니다. 민서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자네 아버님도 분명 훌륭한 정비사였겠군. 네. 민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여기서는 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서의 기술은 순식간에 평가받았다. 어느 날 민서가 제안한 정비 방법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방법이라면 작업 시간을 30%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진짜네. 왜 지금까지 몰랐을까? 민서의 제안은 즉시 사내 매뉴얼에 채택되었다. 또한 부품의 마모를 사전에 예측하는 진단법을 개발했다. 이건 특허 수준이야. 박 부장님이 흥분한 듯 말했다. 민서식 진단법으로 특허 신청하자. 민서는 믿을 수 없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기술.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것이다. 대한자동차 부품에서의 생활은 이전 공장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있다. 월급은 이전 공장의 7배 이상. 어느 날 민서가 퇴근길에 역을 걷고 있는데 그리운 얼굴과 마주쳤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부 동료들이었다. 민서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모두 민서를 걱정했던 것 같았다. 지금 뭐 해? 대한자동차 부품에서 일해. 네? 그 대기업에? 동료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대단하다. 역시 민서야. 따뜻한 말에 민서는 눈물이 났다. 사실 우리도 민서 계속 신경 쓰였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서 동료들도 민서를 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뿐. 또 다 같이 만나자. 응,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인연도 생겨나고 있다. 젊은 여성 정비사, 특허 기술 개발. 민서가 텔레비전에 나온 날 전화가 울렸다. 민서야, 미숙 이모야. 1년 만에 듣는 친척의 목소리. 하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다정한 목소리. 텔레비전 봤어. 대단하잖아. 민서는 잠자코 듣고 있었다. 역시 우리 집안 핏줄이야. 오빠도 우수했었고. 그때 아버지를 바보 취급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말인데 좀 부탁이. 죄송하지만 민서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친척이 아닙니다. 네? 1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당황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안녕히 계세요. 민서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과거는 이제 돌아보지 않는다. 공장 벽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 옆에는 특허증과 수많은 표창장. 아빠, 엄마. 민서는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다.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날 빗속에서 무릎 꿇었던 자신을 떠올린다. 자존심을 버리고 도움을 청했던 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다. 혼자서 전부 짊어지지 않아도 돼. 강 회장의 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된다. 소중한 사람을 태우는 차를 마음을 담아 정비한다. 그것이 민서가 선택한 삶의 방식.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민서의 공장에서 오늘도 젊은 정비사들의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어떠셨나요? 민서 씨의 이야기가 좋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밝은 것이기를 바랍니다.